상장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바라보면서 이거 괜히 상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중소기업은 자본금도 적지만 경영관리 역량도 부족합니다. 법무조직이나 이런 데를 갖추고 있는 데가 뭐 3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뭐 기업 대표가 경영, 회계, 영업 모두 맡고 있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의원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대표 한 분이 뭐 구구절절하게 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절절하신 것 같아서 오늘 그때 이제 4일 날 예정돼 있던 그 회의에 나가셔가지고 중소기업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분 말씀이 그때 그것도 상법도 중요한데 당장 바이어 만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상법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어 포기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얘기는 좀 전달해 주는데 회의에 좀 참석 못하는 건 양해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어느 반도체 부품 업체 이제 사례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님 한 10년간 꾸준히 연구 개발해서 좋은 제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세계 탑이 됐답니다. 탑이 됐는데 코스닥 기업들의 주주 제한의 3분의 1이 배당이나 이런 데 관련돼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법이 개정되는 경우에 혁신적인 알짜 중소 중견기업일수록 그러니까 혁신적인 알짜 중소 중견기업일수록 연구 개발해야 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쓰게 될 상황이다. 또 주변에 그런 뭐 비슷한 그런 사례를 가진 중소 기업들을 보면서 뭐 그런 사례 들으면 당장 생각하는 게 내 회사는 어떻게 될까 이런 뭐 고민은 엄청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된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상법이 개정되면 그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혼란도 좀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 그래서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정말로 뭐 우스갯소리로만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제계 쪽의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보다는 문제가 된 합병 분할이나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핀포인트 접근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보통 수술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픈 것을 최소한으로 제거하고 신경조직, 뭐 정상세포 이런 거는 손을 안 대도록 하는 게 명의가 아니겠냐. 법률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 도구라 그러면 과잉입법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 또 당위론적인 측면 못지않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 건지 하는 데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밸류업이라는 게 선량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자 하는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뭐 선량한 그 소액주주라는 이름 아래 외국계 투기자본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대주주하고 소액주주를 모든 주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고 또 그걸 일률적으로 규제하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밸류업을 위해서 뭐가 급한지 저희 상위에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지난달에 한 1,300명 대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뭐가 급하냐 그랬더니 그 답변 중에 주식 투자 관련된 세제를 좀 우선 고쳐달라. 이게 한 70%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10몇 %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오기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달 초에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얘기했고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연히 뭐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또 정무위는 정무위대로 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익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투자자분들도 아마 이제 절절한 심정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5분 남짓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투자자 측도 뭐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총량으로는 저희가 좀 조정을 할게요. 말씀의 요지는 뭐 대충 정리해 보면 이거 꼭 비상장까지 확대해야 되냐 뭐 말씀 하나. 남소 위험 막 소송 들어오면 어떡하냐. 맨날 소송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영 방어가 어렵다. 소위 적대적 M&A가 대책이 되냐. 위험하다. 뭐 그런 말씀. 상장 유인을 축소하게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몇 가지, 뭐 대개 4개 정도 얘기하던데 그런데 한정해서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세제 문제도 좀 보완이 되지 않냐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빠진 부분은 다른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투자자 측의 모두 발언으로 참여연대 명한석 실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명한석 변호사입니다. 5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 저기 있었구나.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상임 부회장님께서 약간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상법의 의사들이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 배경은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일반 규정은 있는데 주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회사는 주주 돈으로 만들어진 건데 당연히 회사를 위한다는 거는 주주를 위한다는 것도 포함한 거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누구나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틀어진 게 대법원에서 좀 틀어졌습니다. 그 옛날에 에버랜드 판결에서 그 문제가 되니까 상법 조문에는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지 주주들을 위해서 충실할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를 들었고요. 또 주주 손해는 직접 손해가 아니고 간접 손해다. 이래서 주주들이 피해를 받는데 오히려 손해를 회복할 방안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 판례가 그렇게 굳어져 있으니 이 부분들을 법으로 해결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논의 배경에는 사실은 뭐 학술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회사는 누구 것이냐,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이냐. 크게 대립되는 입장은 뭐 주주자본주의적인 입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주주들만의 것이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뭐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복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은 뭐 지금 미국에서도 거의 폐기가 되고 있고요. 슬슬 나오는 게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거죠. 기업은 주주의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것이라서 정부, 채권단, 노동자 이렇게 주변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지금 오히려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기업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법이 보호하고 있는가 보면 재밌는 건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노동법이 보호를 하고 있고요. 채권단을 위해서는 민법, 강제집행법, 일반 온갖 사법적 장치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사회를 위해서는 그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서 정부 규제, 행정법들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이라든지 사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것들이 지금 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ESG 경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가버넌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지배 구조라고 번역되는 가버넌스인데 그 가버넌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과 책임인 거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ESG 경영은 사실은 ESG 워싱일 뿐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지 말자는 건 사실은 ESG 경영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실문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실용적으로도 우리나라 디스카운트가 제일 심한 거죠. 그건 외국인 투자자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둘 다 요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일정 뭐 30% 이상 내지는 뭐 이렇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걸 살려면 다른 주주들의 주식도 같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나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헤지펀드, 외국인 투기 자본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100% 다 사야 되는데 여기서는 30%만 사면 되거든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투기 천국이 됩니다. 이런